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침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잠이 없어지는 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어떤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려면 현재 나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큰 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질병이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처음에 발병이 되어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이 오기 전에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등이 그 예시라고 합니다. 심장과 뇌에 심각한 문제가 오기 전에 어지럼증이나 뒷목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뇌출혈이 오기 전에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큰 병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닌지 항상 스스로도 살피고 가족들도 살펴줘야 하는데요. 전조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큰 병이 되기 전에 초기에 병을 잡아준다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젊을 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는 것에 너무 야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평생 잘 텐데 뭐하러 많이 자냐고 농담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루 정도 잠을 못 잔 것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새벽에 자꾸 잠에서 깨거나 잠이 너무 안 오는 것도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께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불면증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3달 동안 일주일에 3번 이상 쉽게 잠들지 못해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불면증입니다. 또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에 들어도 중도에 자주 깼다. 불면증입니다. 또 잠에 들더라도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불면증입니다. 요즘 아침잠이 너무 심하게 줄어들거나 불면증이 계속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환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깊은 잠이 아니라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잠에서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얕은 잠만 자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지 않아 잠을 너무 오래 자는 치매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면증은 아니지만 치매로 인해 수면 패턴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신경계 질환에 속하게 되는데요. 파킨슨병과 루게릭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들의 초기 증상으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잠을 잘 때 잠꼬대를 갑자기 심하게 한다면 치매나 파킨슨병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렘수면 상태에 있을 때는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조절돼서 움직임이 없이 잘 자는 것이 정상인데, 뇌관안에 질환이 있거나
운동 조절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렘 수면 동안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돼서 자면서 심한 잠꼬대를 하거나 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년의 수면 중 이상행동이 갑자기 많아진다면 치매나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잠이 안 온다고 무작정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치매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나 갑자기 수면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인식했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수면 패턴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 아주 다행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 신경과민 상태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갑상선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빨리 활성화되어서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병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보다 많이 분비되어서 몸의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어 버리고 신경질적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수면 장애와 함께 불안감이 들고 심박수가 너무 증가하고 체온이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장애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불면증뿐만 아니라 많이 먹어도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도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방치하면 심장 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골다공증과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는 더 위험한 질환입니다. 만약 불면증과 함께 체중이 이유 없이 감소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난다면 혹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여야 합니다. 또 만성 통증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통증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깨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는데요. 관절염의 경우에도 통증 때문에 새벽에 일찍 깨고 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질병을 모르고 지나칠 일은 없지만 밤에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쉬질 못하니 하루 종일 통증 때문에 고통받게 됩니다. 또 의외로 입안에 발생하는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 때문에도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게 되면서 구강질환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또 입안에서 발생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서 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 질병이 또 불면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입안에 작은 병이 생겼을 때나 불면증이 처음 생겼을 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병이라고 인식한 다음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노년에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위염이나 역류성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 때문에도 밤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누웠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위경련으로 자주 깨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염 때문에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화제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키면서 불면증 증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명치와 그 근처가 뭉치면서 통증이 상당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잠을 아예 못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위산 과다일 경우에는 새벽에 특히 속쓰림이나 위의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잠에 들더라도 수면을 시작한 지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속쓰림이나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고, 그 통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고 지속적으로 아프면서 가끔씩 아주 심하게 아픈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쭉 깊이 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깨나 팔, 다리 같은 곳에도 근육 뭉침 현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 몸이 찌뿌둥한 느낌 때문에 누워도 더 불편하고 낮에도 피로해지게 되고요. 불면증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도 많은데요. 먼저 잘 알려진 것으로는 우울증 때문에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수면 리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수면 시간 자체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고 낮에도 에너지가 없는 것을 느낀다면 우울증 때문일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도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큰 원인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년의 정서적인 소외감과 좌절감 같은 것들도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어서와 같은 신체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 내가 필요가 없다는 좌절감과 우울감이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노년의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이 모두 더 심해지거나 없던 병도 생기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에도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신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나 두통 같은 경우도 수면 부족과 연관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숙면을 취하면서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감기나 독감은 물론이고 코로나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병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쉽게 병에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이뤄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져 노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질병인 고혈압이나 심장병, 뇌졸중과도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 없던 당뇨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면 장애는 노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외국의 유명한 장수마을들의 사례를 보면 노년기의 건강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수마을에서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자들이 규칙적이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장수 마을로 유명한 일본의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새벽에 깨지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숙면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오키나와의 사례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숙면을 취해서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낮에 일상생활도 활기차게 하고 친척들이나 지인들과 가깝게 지내며 자주 만나 담소를 나누는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조상이 보살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또 그리스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인 이카리아 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30% 이상이 90세 이상 장수하고 전체 인구의 1%가 100세 이상을 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인데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잊어버린 섬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장수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지중해 식단이 장수 비결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집중해 볼 것은 바로 이카리아 섬 사람들의 수면입니다. 이카리아 섬 사람들은 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밤에만 자야 한다는 강박이 없고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푹 자는 습관이 장수의 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사람들은 노년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피아워를 정기적으로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행동들이 모여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사르데냐의 노년층들도 역시 낮잠을 자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루 일과 중에도 꼭 휴식 시간을 갖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수 마을로 유명한 곳들은 모두 좋은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 방식으로 수면의 질이 좋기 때문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과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이렇게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장수 마을의 사례를 참고해서 노년기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시간을 잠을 자더라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면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운동 같은 노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하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에 독이 될 수도 있으니 피해주세요.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고 신체의 면역 체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을 경우 수면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너무 많은 종류의 약들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을 경우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용 중인 약들이 너무 많다면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검토하면서 약들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장수 마을의 노인들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은 술을 적당히 먹고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보종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는 혼자서 마시고 바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알코올이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해서 장기적으로는 수면 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술은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호흡하는 과정에서 해독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술을 먹고 바로 잠에 들어버리면 좋은 효과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건강에 악영향만 미치게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나 알코올 중독증이 불면증의 한 원인이기도 하니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항상 규칙적으로 잠에 들고 또 일어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잠을 자줘야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 마을의 사례를 보면 60대 이상 노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듯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면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수면 시간만큼은 푹 쉴 수 있도록 잠자는 공간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촉감이 좋은 침구로 침구류를 바꿔보거나 라벤더 같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향의 디퓨저를 놓아보세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낮에 밖에 잠깐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은 모두에게 중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몸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